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하고요. 그리고 행렬 곱하기가 있는데 이것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사실은 이 컴포지션 즉 합성, 함수 합성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함수 합성하고 연관이 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어떤 2차 이하의 다항식들로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 V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오더드 베이시스 1xx2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지금 정의역에서 그러니까 V라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 원소를 가지고 오면 이것을 좌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타를 이용해서 좌표로 쓰면 개수가 4, 6, 마이너스 7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더드 베이시스가 정해지면 우리가 어떠한 벡터든 간에 항상 좌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가 있고 여기 오더드 베이시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V하고 W라는 정역하고 공역이 있는 거고요. 각각의 베이시스는 베타, 감마라고 하면 여기 VJ라고 원소가 있으면은 이것은 이 TVJ라는 그 이미지를 갖겠죠. 그렇죠?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이 TVJ라는 이 이미지를 이 W 안에 원소인 W의 베이시스인 이 감마 그러니까 W1, WM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개수들을 우리가 세로로 쫙 써주면 그게 바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표현했을 때의 그 J번째 컬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행렬 A를 우리가 matrix representation of T, 즉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행렬 표현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타에 있는 원소들이 이 W로 어디에 매핑되는지 보고 그것을 감마에 있는 원소들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해가지고 그 J번째 컬럼에다가 쭉 적어주면 되는 거죠. 특별히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그 다음에 이 베이시스도 같이 쓸 때 베타하고 감마를 같다고 가정할 때 노테이션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걸 그냥 쓰게 되면 T의 베타가 되죠.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밑에만 이렇게 베타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example 한번 보시면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하고 감마는 뭐 스탠다드 오더 베이시스라고 치면요. 베타는 뭐 10하고 0일이 될 거고요. 감마는 100, 010, 001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해라 라는 거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자, 그래서 10하고 01이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0의 이미지를 구하면은 이게 102가 되고 뭐 01의 이미지를 구하면 30,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는 금방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다시 1, 2, 1 더하기 뭐 0, 2, 2 더하기 2 2배의 E3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제가 쓴 것에 E1은 뭐가 되냐면 1, 0,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E2는 0, 1, 0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0, 1, 0 이렇게 되는 거고 뭐 E3는 0, 0, 1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T의 베타 감마, 그러니까 T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베타라는 베이시스와 감마라는 베이시스로 우리가 행렬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써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요거는 그 1령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공역에서 E1, E2, E3라는 어떤 베이시스로 표현했을 때의 개수를 적은 거고 요것은 0, 1의 이미지, 그렇죠? 0, 1의 이미지를 마찬가지로 E1, E2, E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했을 때의 개수를 적어준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더드 베이시스에 여기 순서를 진짜로 바꿨다. 그래서 첫 번째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하고, 이 베이시스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우리가 똑같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더라도 행렬 표현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순서를 2원하고 E3를 바꿨으니까, 여기 맨 밑에 있던 이 개수가 이렇게 앞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3, 0, -4 중에 이 맨 밑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맨 위로 올라가고 오히려 맨 위에 있던 것이 맨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E1하고 E3의 그 베이시스 벡터의 순서를 우리가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건 4차원에서 이제 3차원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게 뭐 미분하는 거죠. 미분했을 때 이것을 미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행렬로 나타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베타는 뭐 3차 이하의 다항식들의 베이시스, 오더 베이시스 이렇게 잡아주고요. 감마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즉 이 t라는 미분하는 오퍼레이션의 행렬 표현이 뭔가라는 거죠. 뭐 1을 미분하면 0이고요. x를 미분하면 1이고 x제곱을 미분하면 2x고 x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쉽게 될 수 있고요. 뭐 0은 어떻게 지금 0을 여기 1x, x제곱의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내봐야 이 개수가 다 000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1은 100이죠. 2x는 어떻게 됩니까? 2x는 0이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가 없고 여기가 두 개가 있고 여기가 0이니까요. 그죠? 2x는. 그래서 여기 보면 0, 2, 0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정의역과 공역에 적당한 베이시스, 베타하고 감마가 정해져 있으면 항상 행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형대 수학을 사실은 이 코스는 상당히 수학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쉬운 그 공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교재들이 있습니다. 뭐 안톤 교재라든가 뭐 길버스트랭 교재라든가 이런 교재들을 보면 처음부터 계속 행렬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행렬을 배운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행렬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역하고 공역에 가지면 그 임의의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항상 뭘로 나타나냐면 행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렬을 공부하게 되면 사실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부 다 공부한 거랑 같죠. 네. 자, 다음은 데피니션인데요. 두 개의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t 플러스 u라는 새로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합니다. 물론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tx 더하기 ux로 매핑을 하는 그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새롭게 이름을 t 플러스 u라고 지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t하고 u라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그것이 있을 때 at라는 새로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그것이 매핑되는 건 이제 이렇게 매핑된다고 치고 그러면 정리 하나가 나오는데 AT 플러스 U라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A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요. 거기다가 AT 플러스 U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만들어낼 수 있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것들은 리니어하게 됩니다. T하고 U가 리니어하면 이것도 리니어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T 플러스 U하고 AU의 데피니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다 모아놓은 거. 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를 다 모아놓은 것도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보면요. H 플러스 U가 이제 리니어라는 거를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H 플러스 U하고 이제 X 플러스 Y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해보면 H 플러스 U가 이제 AT 플러스 U에 여기 X하고 AT 플러스 U 더하기 Y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면은 AT 플러스 U가 애디티비티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이제
결과만 적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합의 아웃풋이 각각의 아웃풋의 합이다. 뭐 이렇게 쓴 거죠. 이제 이게 되면은 H 플러스 U는 애디티비티가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비슷하게 곱의 아웃풋이 각각의 그러니까 원래 아웃풋의 곱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호모지니어티가 성립하게 돼서 H 플러스 U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데 이 뒤에 것만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H의 BX 그 다음에 U의 BX가 되죠. 이것은 그 H 플러스 U의 그 정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줄로 내려가는 거는 호모지니어티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르게 얘기한다면 뭐 T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U가 리니어하다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것은 그 AT 플러스 U의 정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AT라는 함수의 정의가 되겠죠. 무슨 말이니까 AT를 놔두고 이제 B만 앞으로 뺀 거네요. B만 앞으로 빼고 그냥 이건 분배 법칙이네요.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데피니션이 들어가는 거죠. ATX 더하기 UX는 사실은 AT 플러스 UX로 우리가 쓰기로 했죠. 이거는 그 합성함, 그러니까 AT 플러스 U라는 함수의 정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첫 줄에서부터 마지막 줄을 보면은 첫 줄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AT 플러스 U의 어떤 그러니까 스칼라 곱을 했을 때의 아웃풋이 그냥 아웃풋의 스칼라 곱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는 AT 플러스 U가 호모지니어티가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Zero Transformation T0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이 집합의 원소들 T0, T1, 뭐 T2, T3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전부 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L의 VW라는 게 모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다 모아놓은 거예요. V에서 W로 가는. 근데 이것들이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T0는 뭐가 되겠습니까? T0는 뭐냐면 이 LVW라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바로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러니까 즉 0, 0 벡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V하고 W가 예를 들어서 같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LV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을 모아놔서 그것들끼리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벡터면은 우리가 T1 플러스 TU라는 걸 정의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T1 플러스 TU라는 어떤 새로운 원소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T1하고 T2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 T1 플러스 T2도 리니어다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닫혀 있는 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집합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다 모아놓은 집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모아놓은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Theorem 2008은 V하고 W라는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가 있고 그것에 각각의 ordered basis를 베타 감마로 놨을 때 T 플러스 U라는 새로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것의 행렬 표현은 T의 행렬 표현 더하기 U의 행렬 표현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T라는 새로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의 행렬 표현은 그냥 T의 행렬 표현에다가 L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xample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R2에서 R3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있어요. 그래서 T가 뭐 이렇게 생겼고 U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R2에서 R3로 가는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하고 감마 이렇게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가 이렇게 있을 때요.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니까 베타는 10, 01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감마는 100, 010, 001이 되겠죠. 그때 T 베타는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먼저 10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은 여기 10을 A1에다가 1 집어넣고요. 여기 A2에다가 한번 0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긴 당연히 1이고요. 여긴 0이고 A1이 1이니까 여긴 2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02 이렇게 써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A1에다가 0을 넣고요. A1에다가 0 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이죠. 그렇죠? 그리고 0이고 여기다가 또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3, 0,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의 행렬 표현, u의 행렬 표현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u의 행렬 표현도 구할 수 있겠죠. t 플러스 u는 지금 뭐 t 플러스 u라는 어떤 새로운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면 이것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주 명확한데요. 예를 들어서 1, 0을 하면은 여기다가 1, 0 하고 여기다가 1, 0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또 1, 0을 대입한 다음에 그것을 두 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합성, 그러니까 t 플러스 u라는 새로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행렬 표현을 한 것과 행렬 표현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더한 것과 그것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행렬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 이 오른쪽 행렬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함수 합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함수 합성과 그리고 행렬 곱하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합성 함수를 이렇게 ut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t가 먼저 그 행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x가 이렇게 있으면 x에 먼저 가해지는 시스템은 t고요. 그 다음에 u가 가해지는 거죠. 그거를 명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직렬 형태, 캐스케이드 형태로 이렇게 적으면, 직렬로 적으면, 그러니까 x라는 게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시스템을 먼저 만나는 거냐, t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u를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ut라고 적었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물론 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합성함수를 배울 때 뭐 fg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돼요? g부터 먼저 하는 거죠. g부터 먼저 적용하는 거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orem 2.9를 한번 보시면 어떤 VWZ가 모두 벡터 스페이스일 때 F를 스칼라로 하는, 그래서 T는 V에서 W로 가는 거고 U는 W에서 Z로 간다. UT도 리니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V 있고 W 있고 Z 있다. 이게 Z고 이게 W고 이게 V다. 그럴 때 이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여기 있고 U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여기 있으면 이 UT라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U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U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U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인풋에 이 T를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UT라고 했는데 왜 U가 뒤로 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UT라고 얘기하면 T 먼저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아주 잘 그려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원래 오리지널 함수 요것도 리니어고 요것도 리니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 함수도 리니어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덧셈도 프리저브하고 스칼라 곱도 프리저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덧셈의 아웃풋이 각각의 아웃풋의 덧셈,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의 아웃풋이 아웃풋의 스칼라 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성 함수 UT가 이제 리니어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뭐 합이 보존되고 스칼라 곱이 보존된다는 걸 보이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합의 아웃풋이 각각의 아웃풋의 합이다 라는 걸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의 아웃풋이 원래 아웃풋의 스칼라 곱이다. 이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UT의 x 플러스 y는 U의 t의 x 플러스 y가 된다. 이건 뭐 합성함수의 정의죠. 그리고 요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t가 리니어하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U가 리니어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거는 U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즉 U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합의 U를 적용한 것이 각각의 U를 적용한 것의 합과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U가 리니어하니까 이 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U하고 T, 요거 된 걸 UT로 바꾸는 건 이제 UT의 정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의 아웃풋이 각각의 아웃풋의 합이다. 뭐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애디티비티가 성립하고요. 비슷하게 호모지니어티 증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보시면 이건 UT의 정의고요. 그러니까
정이니까 이제 합성함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는 T가 리니어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다시 A가 다시 U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U가 리니어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UT의 정의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의 아웃풋이 원래 아웃풋의 스칼라 곱이다 이게 되니까 호모지니어티가 성립하죠. 그래서 1번 애디티비티와 2번 호모지니어티가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UT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U가 리니어고 T가 리니어면 UT, 즉 합성함수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V가 벡터 스페이스고요. 그리고 T나 U1, U2가 모두 리니어한, 그러니까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다 모아놓은 거다. 이때 뭐가 성립하는지 몇 개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U1 플러스 U2의 T가 TU1 더하기 TU2가 되고, 이거 마치 분배 법칙이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끼리 결합 법칙도 이렇게 잘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IT하고 I라는 건 여기서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성립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의 U1 플러스 U2의 X라는 건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일단 U1 플러스 U2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거는 당연히 잘 되고요. 이건 U1 플러스 U2라는 함수의 정의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T가 리니어하기 때문이죠. T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 합에다가 T를 적용한 것은 각각에다가 T를 적용한 것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가 애디티비티를, 그러니까 리니어하니까 애디티비티를 만족하게 되고, 여기 보면 T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하나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그죠? 왜냐면 LV라는 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다 모아놓은 집합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아까 T 플러스 U의 정의처럼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 함수하고 요 함수가 이렇게 함수값을 더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요렇게 쓰자. 즉, TU1 더하기 TU2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A에 적혀 있는 이것들, 요 한 줄을 증명할 수 있고, 다른 줄도 비슷하게 증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